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순간 평범했던 삶은 예측 불가능한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사랑과 신뢰로 시작되었던 관계는 한순간에 뒤틀린 지배의 게임으로 변질되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깨달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앞에 놓인 깨진 거울 조각처럼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인지하는 대상을 향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극단적인 충동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보복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상대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하고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심연으로 밀어넣으려는 치밀하고 잔인한 심리전입니다. 그들의 표적이 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진입하며 빛을 잃어가는 가여운 희생양이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나르시시스트에게 찍혔을 때 당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며 그들은 어떤 섬뜩한 방식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유린하는 것일까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거대한 자아가 외부의 비판이나 거절 혹은 통제 불능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애적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이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한 내면이 노출되었다는 불안감,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굴욕감에서 비롯되는 마치 화산 폭발과도 같은 격렬한 반응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비판적 요소가 되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순간 그들은 복수를 통해 상대를 철저히 파괴하고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맹목적인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의 복수는 비대하고 뒤틀린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상대를 압도하여 자신의 지배력을 재확인하려는 잔인하고도 집요한 게임입니다. 이러한 복수의 과정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오랜 시간 동안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복수 행위 중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방식은 바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존재 가치를 사회적 맥락에서 지워버리고 고립시켜 무력하게 만듦으로써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려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상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정교하게 짜인 심리전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하며 피해자를 악마로 둔갑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과거의 실수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주변에 유포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퍼뜨리기보다 마치 우연히 알게 된 사실처럼 위장하거나 염려하는 척하며 카더라 통신의 형태로 정보를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 사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대요.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발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불신을 조장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해명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악한 가해자로 매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고통받았다는 식의 거짓 서사를 만들어내어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냄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지지 기반을 철저히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직장 내 평판을 하락시키고 기존의 대인 관계를 파탄내며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도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평판 파괴는 피해자로부터 모든 사회적 연결망을 박탈하여 결국 나르시시스트에게 완전히 고립되고 무력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복수심은 단순한 심리적 고통 유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경제적인 기반까지 철저히 흔들어 파괴함으로써 피해자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지배력 아래에 두려는 치명적인 전략을 구사합니다. 삶의 근간인 경제적 안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을 안겨주며 사회적으로 재기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시스템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데 능숙합니다. 근거 없는 내용의 명예훼손 고소나 고발을 남발하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지속적인 법적 분쟁을 유도합니다. 이들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소송 자체로 상대방에게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어 지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는 소송 절차와 변호사 비용은 피해자의 경제력을 급격히 고갈시키며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나아가 직접적인 금전 착취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가거나 투자 명목으로 받아낸 후 상환을 거부하거나 갈취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힙니다. 이들의 경제적 복수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동안 모든 것을 잃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완전히 종속되도록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말살시키고 삶의 모든 선택지를 봉쇄하여 그야말로 경제적 노예로 만드는 잔혹한 행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복수 중 가장 은밀하면서도 파괴적인 형태는 바로 피해자를 심리적 테러의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피해자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끝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도록 유도합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피해자가 자아를 잃고 나르시시스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스토킹은 이러한 심리적 테러의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기보다 끊임없이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거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암시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지속적인 연락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며 언제든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이는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거나 직장에서 업무를 보는 것조차 불안하게 만들며 일상생활을 극도로 위축시킵니다. 과거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를 지배했던 나르시시스트는 복수를 감행하면서도 이러한 기술을 재활용합니다. 다시 접근하여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내가 피해자이고 너는 나를 아프게 했다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며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또다시 왜곡하려 듭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말과 자신의 기억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스스로의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해나 자살을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죄책감을 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네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다 네 책임이다와 같은 말로 피해자의 죄책감을 조작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괴롭힙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심각한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게 만들면 대인 기피증이나 편집증 증세를 유발하여 사회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정신적인 감옥에 가두고 그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원망하며 고통받도록 유도하는 잔인한 전략을 펼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복수는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모든 사회적 지지 기반을 파괴하여 피해자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하거나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는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파악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가까운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이간질을 시도합니다. 영희는 사실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영희가 나에게 저런 짓을 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려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매우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과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피해자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기피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점차 연락을 피하고 가족들은 피해자를 믿지 못하게 되며 직장 동료들은 불편한 시선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립은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며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만듭니다. 외부와의 모든 연결망이 단절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이 오직 나르시시스트의 주장대로만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며 결국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 자신의 자아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이들의 복수는 피해자로부터 사회적 동물로서의 정체성을 박탈하여 고독하고 절망적인 심연 속에 가두려는 잔인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복수 행위 중 가장 섬뜩하고 궁극적인 형태는 바로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철저히 지우고 망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모든 파괴 행위들은 어쩌면 그들이 상대방의 반응을 아직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단계에 이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더 이상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존재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격화시켜버립니다. 이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직접적인 괴롭힘보다 더욱 깊은 상처와 무력감을 피해자에게 안겨줍니다. 이들은 마치 피해자가 세상에 존재했던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금지시키며 피해자의 흔적을 철저히 지워버리려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피해자를 자신의 기억 속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사라진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자신에게 대적했던 혹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모멸감을 안기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철저한 무시와 망각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사회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극심한 고립감과 무가치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령처럼 아무에게도 인식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듯한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뿌리째 흔들고 존재론적인 상실감과 함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심각한 자기 부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게 하고 결국 심각한 우울감이나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가장 잔인하고 치명적인 심리적 공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찍히는 순간 피해자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복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들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적 표출이 아닌 상대방의 평판, 경제력, 정신 건강, 그리고 모든 사회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려는 치밀하고 무자비한 심리 테러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인식을 통해 상대방의 모든 것을 빼앗고 결국에는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는 극단적인 목표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피해자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교활한 복수심을 정확히 인지하고 단호하게 관계를 단절하며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하며 누구에게도 파괴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나르시시스트의 잔혹한 복수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